폐지된 보안 수사권, 삼풍백화점 참사가 떠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비판인데요. 형사소송법 학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무게 받치라고 있던 기둥들을 조금씩 깎고 없애고 그랬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70년 동안 적어도 검사라는 사람이 형사법 시스템 안에 무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이게 이제 보기 싫다고 쓱 뽑아놨죠. 어떻게 되면 껍데기는 버티고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하중이 눌러버리면 이건 그대로 붕괴하는 게 아닌가. 시간 문제다. 9월 말 되면 이건 붕괴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일단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저는 적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동안 제일 큰 문제점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게 또 국민들이 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워졌고요. 치안도 이렇게 되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히 지금 준비 기간도 전혀 없이 이런 거 바꾸려고 하면은 1년 이상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치안이 좋은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게 되면 범죄율이 올라가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는다면은 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인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실질적으로 확 늘어난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경찰이 사건 처리해 오던 통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더 그 위에 돌을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건 어느 시점에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삼풍백화점 된다. 네. 그리고 중수청도 지금 어떻게 출범할지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네. 이제 뭐 시행령 만들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상호작용 때문에 또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아직 청사진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사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으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예를 들어서 그냥 범인을 못 잡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렇게 견제하는 부분이 없게 되면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오버해서 압수가 하거나 오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삼풍백화점 전반적인 부실공사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역시나 민주당의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학회장은 삼풍백화점 꼴 난다라고 비판했는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사안을 설명할 때 사실을 오도하거나 다른 어떤 선동을 할 때는 비유를 흔히 쓰죠. 네. 비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정말 이렇게 되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를 조장하게 하는 비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어떤 권력기관에 칼을 많이 주어졌어요. 칼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써야 할 민생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집단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인다. 그러면 사실 그 칼을 걷어야 되는 것이죠. 남는 칼 걷어들인 거다. 그렇죠. 비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삼풍백화점의 비유는 정말 부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문제가 일조일석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논의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검사의 권력이 비대화됐다고 얘기가 됐을 때 그게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부터 얘기가 된 거고 대검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업무가 비대하니 이거 어떻게 견제할 거냐라는 논의를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지휘라는 걸 통해서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검사는 법률가로서 남아서 그 부분을 통제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검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날의 제도가 탄생한 것이지 일조일석에 마련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검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세력은 공포 마케팅을 할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망가지고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강력범죄가 마구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강력범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만약 경찰이 오히려 경찰 숫자를 반으로 줄였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어떤 비판이지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경찰이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비판할 논점이 있습니다만은 차츰 얘기가 나가면서 저도 말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 토론회는 개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인데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청 합수본에서도 수사 불가하다. 한 가지 예외가 특검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만 검사의 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사 수사를 독점하는 법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됐지만 특검에 파견한 검사는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논란입니다. 자, 특검법을 보면 20명 검사 특검 파견 수사권을 인정한다. 파견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을 인정한다. 10월 검찰청 폐지되더라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특검팀 소속 근무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법안 내용이 논란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하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 모순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용훈, 성시훈 두 분도 나오셨는데 각각의 대변인도 나오셨는데 이번 대변인들 의견도 좀 궁금해요. 먼저 우리 성시훈 대변인님. 네. 검사들은 수사를 못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수사해도 돼. 라는 게 모순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파견한 검사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천하람 원내대표의 공격 역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프레임이다. 마치 특검은 모두가 민주당이 파견한 검사인 양 프레임을 짜는 건데 그건 맞지 않죠. 특검이란 게 왜 있는 겁니까? 특검이란 것 자체가 정부 여당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판단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워낙 많았으니까요. 윤석열 정부 때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특검을 다 어떻게 보면 반사를 해버렸죠. 자, 그런 것들처럼 근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할 경우 역풍부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특검 대상이 되고 특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그거는 민심의 역풍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우리가 수용한다? 그러면은 특검 검사 추천에서 우리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특검이야 워낙 특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3자 특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정말 여당과 관련된 집권 여당, 민주당과 관련된 뭔가 특검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아닌 아마도 당시에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격하고 있는 거는 너무 악의적인 거죠. 특별검사 저는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검사의 이 보안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돼버렸는데 왜 특별검사에만 권한을 주느냐? 특별법 우선 원칙,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된 것 아니지 않냐라는 공격까지는 제가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는데 이거를 너무 정치적 프레임화 해버린 다음에 민주당이 막 하고 싶은 검사, 민주당이 파견한 특별검사 이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거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좀 발전적인 논쟁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검사들의 보안 수사도 폐지하면서 특검에 파견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왜 인정하느냐라는 지점이 당초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김용훈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문해력을 의심했습니다. 이 문해력 문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검사인데 본 근무지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근무지를 벗어나서 특검에 차출이 되니까 없던 수사력이 생긴다? 그럼 이게 검사가 그럼 수사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거기에서 일단 저는 제 문해력을 좀 의심을 해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국민으로서 염려가 드는 것은 이 검사가 아주 많은 압도적인 다수의 형사 사건들을 어찌 보면 무료로 변호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 왔던 수사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뺏어가면서 왜 특검을 위해서 남겨놓느냐.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성치훈 대변인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켜서 이 특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여당과 정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을 통과시키려면 의석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절대 다수로 지금 거의 민주당이 많아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들은 어느 정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포 마케팅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의 견해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역으로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은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그 많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와서 토론회도 각오하겠습니까? 그만큼 국민적인 공포심이 높다는 것을 그런 국민의 공포를 야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당의 어떤 정쟁화, 마케팅의 용도로 쓰는 것은 더더욱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대변인 대 대변인, 검찰 출신 대 검찰 출신, 매운맛 돌직구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사는 수사를 못하지만 특검 파견하는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요 예외적인 항목이 지금 논란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골랐고요. 그 특검이 파견 나올 검사를 또 골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처럼 운영이 되는 건데 그때는 민주당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는 수사권을 주고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수사권을 뺏는 게 과연 공정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특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출범해서 6년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해서 공수처 검사를 그때 다 전원 다 그때 선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 관계된 인사,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관계된 인사가 몇 명이나 기소됐을 것 같습니까? 빵명이에요. 빵명이다. 0명. 이게 6년간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거대 권력자 비리를 밝히라고 했는데 실적도 형편없을 뿐더러 민주당 관련된 인사를 한 명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깁니까? 검찰청은 수십 년 된 기관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과 상관없이 검사들을 배출해 왔어요. 근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10월 달에 전원 다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거기서 중수청 수사관들을 다 한꺼번에 선발합니까? 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공수처처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되고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사실상 헌법과 우리나라 그 사법부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수사권을 본인들이 독점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그 김기표 의원님도 저희 검찰에 같이 근무했지만 엄청 일 잘하는 검사셨어요. 예. 보안수사권 제에게 공감하실 거예요. 1년에 저희가 보안수사권을 써서 사건 중에 잘못 처리되거나 뒤집는 건수가 연간 수백 건이 넘습니다. 검사 한 명당. 그러면 그 수백 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혹은 또 억울하게 범인을 놓치거나 정말 거대한 거악의 범죄인데 이만큼 돼 있는 사건을 스스로 밝혀가지고 이만큼으로 늘려놓거나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아마 제 말에 반박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는데 갑자기 경찰의 역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경찰 가족 사건을 말아먹는 광경을 뻔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거꾸로 경찰을 통제하기는커녕 경찰의 손발을 완전히 풀어서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수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정말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의원님. 정부 여당이 된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 강력한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혹시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면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개혁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것이 있는 것이요. 공수처에서 최초로 기소한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분에 대해서 첫 기소가 해서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진영을 누구를 수사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를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특별검사에 대해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안 수사권에 일단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첫째, 검찰은 그동안 수사 개시를 무한정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개시를 무한정할 즉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2개의 범죄로 한정을 했죠. 근데 한모 전 법무장관이 그것을 시행령으로 무자백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하는 권한을 사실상 많이 그 범죄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특별검사는 기존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제도가 그때 만들어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정을 두고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기존에 검사가 할 수 있던 특별검사가 할 수 있던 수사를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특별검사가 하는 수사는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수사를 하면 되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후에 특별검사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후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점으로 논의를 해야 생산적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소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해서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신속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돼야 될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거죠. 경찰과 검찰이 아예 한 몸이 돼서 같이 수사를 하되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다가 경찰이 수사하고 거기에서 수시로 지휘하고 영장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기존의 검찰이 하던 방식을 합동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또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면 특별검사를 또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안에서 특별검사는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검사의 수사권이 있던 체제에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가 그럼 이제 검사가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이유가 우리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모두 다 검사 시절에 정말 일 잘하는 엘리트 에이스 검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법연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30기, 31기 이렇게 나란히 가셔서 검사 시절 같이 계셨고 둘 다 이제 중앙지검 등 검사의 요직을 두루 걸친 수사통 에이스들이죠. 대검, 법무부, 청와대 파견들의 이력도 비슷합니다. 두 분의 주장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제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니만 못하다.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문제 생기면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말과 비슷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민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성춘 대변인, 보안수사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들립니다. 그치.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니만 못하다. 고쳐야 된다. 말씀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 그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도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하는 제도도 불안전성을 갖고 있고 완전 폐지를 하는 제도도 불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절대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를 완전 폐지 쪽으로 지금 바꾸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불안감을 표출을 했던 거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계속 하고자 했던 건데 대통령께서는 일단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 역시 불안전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또 뭐 일부 의원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끝난 것처럼 뭔가 만세를 부르고 약간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김용민, 서영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10월 1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출범한 이후에도 당연히 계속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사실 너무 야당이 한 문장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것만 계속 파고드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어제 주무부처 두 장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차이
자, 이거 형사법 개정안 완벽하게 준비한 건 맞습니까? 왜 두 중후부처 장관의 해석이 다릅니까? 그래. 그 검경 합동 수사도 검사들 수사 못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이거 문제 많다 이랬고 그쵸. 행안부 장관은 아니 뭐 이렇게 공수처랑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랬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중후부처 장관의 해석 차이는 제 옆에 계신 김기표 의원님은 바로 누구의 해석이 맞는지를 바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반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직 이 형사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혼선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건 어떻게 되지? 그 이런 건 어떻게 대통령이 되지? 범죄가시기 때문에 일부러 다 딱 아셔요. 지적했다는 다 아실 겁니다. 어. 다 아실 거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A to Z까지 딱 입력하면 나오는 AI처럼 준비된 건 맞아? 라고 그러면은 뜯어고쳐라. 만약 준비된 게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면요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고치는 건 용기거든요. 그럼 강경파 서영교 김용미 의원이 고치겠습니까?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칠 수 있다.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합리적인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건 빨리 개정합시다. 이거는 뭐 시행령으로 보완합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부칙으로 보완합시다. 이런 의견들 끊임없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얼마 전에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가 되자 국선 변호인 쓰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발언은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들 거침없이 용기 있게 잘못할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부족했던 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또 만약에 뭔가 언론이나 이런 야당의 질타가 너무 과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면 또 그건 또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전 지적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피해자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의 보안 수사로 그나마 억울함과 진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던 피해자인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나는 안 읽어봤는데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나도 읽었다. 대통령은 안 읽었다니. 114페이지 안 읽고 위법 사유 없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왜 거부권 행사 안 했냐라고 대통령 비판한 거죠. 피해자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청와대가 해명했습니다. 홍보수통 수석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오히려 지적한 거다. 아니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어떻게 할래? 정리 안 된 거 아니에요? 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성춘 대변인의 설명과 같군요.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디 합동수사본부 하나뿐이겠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많다라는 게 여당도 인정하는 그런 대목인데 김용훈 대변인, 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이 읽지 않다니? 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발언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의 저 발언이야말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절규가 저렇게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서도 검찰이 그럼 수사 못하는 거예요? 안 읽어봐서 라고 말씀하시면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정 지지율에도 저는 분명히 타격이 가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스스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법무부 차관이 우려를 표현을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합수본의 구성 자체가 공소청, 중수청, 경찰 이렇게 새로 꾸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새로 다 만들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발언을 딱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범죄 피해자인데 어떤 재판에 나갔어요. 근데 제 변호사가 이런저런 저야 어떤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검사가 채집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다 내밀어요. 근데 이것이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거 증거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당장 재판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길 수 있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문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뒤로하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라고 이 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의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다. 본인께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진짜 대통령께서 그때 하셨어야 되는 것은
이거 제1요구권 쓰는 겁니다. 거부권 쓰는 겁니다. 거부권. 그래서 거부권을 쓰면 되는 것인데 왜 거부권을 쓰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효은, 성치훈 두 분의 대변인단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검사 출신 두 분 나왔으니까 너무 궁금했는데 법무부 장관, 윤호주 장관 의견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질문 드립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검찰하고 검사랑 경찰이 같이 모여서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봅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형사소송법을 읽어봤다면 그대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저 지금 바꾼 법안에 따르면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 합수본 어떻게 돼요?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본부에 어떻게 파견을 갑니까? 지금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디테일하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질문이 오니까 제가 봤을 때 윤호중 장관도 엄청 당황했을걸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 못했던 쟁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저기서 즉답해서 이러면 될까요, 저러면 될까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방안이 서 있어서 그러면 법 통과와 동시에 착 뭐가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를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네. 지금 당장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면 박탈되는 순간 그 검사가 말 자체가 수사본부잖아요. 수사를 못하는 사람이 수사본부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수사가 되고 지금 실제 우리 김혜원 대변인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법원에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정당한 수사권이 있어 없어 이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건이 아무리 중대한 사건도 그냥 사건을 공소기각하거나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있어서 검사들은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럼 중수청 출범 안 했죠? 그리고 경찰만 남아있고 현재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는 또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말이 맞다? 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없어서 수사를 못해.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해. 경찰은 또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중수청은 아직 출범도 안 했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제도가 국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냐는 것이죠. 결국 치안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인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그냥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 이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 근데 난 불안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무슨 알리바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요.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제도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해도 지금 불안한 판국에 나도 못 믿겠는데 나도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는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보안 대책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되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방향을 확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 수사가 없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네. 자, 똑같이 검사 출신 우리 김 의원님, 검경합동수사본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권마저 없어지면은 향후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그리고 신속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과 그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합동수사본부 내지 특검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형사소송법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협조하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 수사를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기록을 갖고 가든 전화로 하든 검사하고 협의를 하겠죠. 합동수사본부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하나로 합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과 경찰청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 안에 검사와 경찰이 같이 있으면서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가 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여전히 기소권을 가진 법률가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수사는 실제 피의자 신문을 한다든지
압수영장을 신청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건 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다만 검사가 옆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영장을 하루빨리 신청해서 빨리 청구받아야 됩니다만 바로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검토하고 청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그게 수사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는 다만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도 수사를 했다는 것뿐이고 향후에 이루어질 합동수사본부는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다만 검찰청에서 하던 검사로서의 일을 본연의 일을 하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정말 조자랑 헝칼 쓰듯이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1년에 한두 번 해도 큰 사건인데 이런 실제로 민주당이나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오랫동안 한 것을 가지고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부권의 무게를 예전에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단점 중에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가에서는 숙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했을 때 단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대통령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통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단점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단점을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더 숙고를 했고 그래서 보안사건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에 더 숙고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더 약자를 위한 어떤 제도들이 더 추가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형사소송법 114페이지를 읽으면 좋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웬만하면 보고서 2-3페이지짜로 받아봅니다. 그 2-3페이지 받아보고 숙지되면 굳이 본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시간이 24시간 아니고 대통령한테는 10,000시간 정도 하루가 돼서 다 읽어보면 좋겠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그거 세제 개편 제가 다 봤는데 그거 대통령이 다 읽어보면 좋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다 읽어보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밌는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